재단 사무국장 최철웅, 김천고등학교 교무부장 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부 송정상 시상식에 이어 2부 김영수 합참의장님, 고창준 전 육구참모총장님과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꿈, 도전,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든 내빈과 학생, 선생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쿠키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대한민국 군을 통합지휘하는 최정점의 자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신 김명수 해군 대장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작전 사령관에 이어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로서 강한 육군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셨던 고창준 육군 대장님이십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송설의 출신의 사성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6대 해군참모총장의 송설 16회 김종호 해군대장님, 제24대 제3야전군 사령관의 송설 36회 이홍기 육군대장님, 제44대 합동참모의장의 송설 49회 김명수 해군대장님, 제46대 제2작전 사령관 전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의 송설 51회 고창준 육군대장님, 이렇게 총 4분의 역대 송설 사성장군 중 오늘 두 분께서 이 시간 같은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의 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윤상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학생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김천고의 선배님이신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님과 고창준 전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님을 모교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막중한 책무를 맡아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두 분께서 동시에 모교를 방문해 주신 이 자리는 김천고 100년 역사의 길이 남을 뜻깊은 순간이며 우리 모두의 큰 영광입니다. 김천고는 1931년 개교 이래 민족교육이라는 건약 이름을 바탕으로 수많은 인재를 길러왔습니다. 조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계신 두 대장님의 발걸음은 송설의 오랜 전통과 교육의 결실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두 분께서 보여주신 흔들림 없는 신념과 헌신, 그리고 국민을 향한 뜨거운 사명감은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는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후배 세대가 본받아야 할 가장 빛나는 가치이며 김천고의 교훈이 오늘날에도 생생히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바쁘신 국정 운영과 무거운 책무 속에서도 모교를 찾아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교의 역사에 기임함을 뜻깊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송설 49회 김명수 합참 의장님, 50일에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정부대리께서 국가의 정책을 맡아 헌신한 발자취와 그 귀한 경험을 모교의 후배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동창이라서 더없이 자랑스럽고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군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주역이자 우리 송설의 전통을 빚는 인물이십니다. 오늘 후배 재학생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은 단순한 토크쇼나 강연을 넘어서 삶의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데 아마도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학교는 100년 역사의 전통을 더욱 빛내는 자산이 되어 송설의 정신이 천년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겨주시기를 바라고 두 분이 앞으로도 늘 건강과 영광 속에서 지금보다 더 큰 길을 걸어나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처럼 사격 공수 대례. 정말 저는 오늘 우리 김천고등학교 마당에 헬리콥터가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르기를 참 잘했다. 그래서 최근에 조영진 도의원이 일을 써서 그 신호극한 돈을 들여서 운동장을 다시 개보했는데 아마 헬리콥터 보면 어디다 세워야 될까 걱정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걱정도 되었고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기본을 무시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고 이래서 그냥 오시기를 참 잘했습니다. 두 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 저는 우리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회 때나 여러 매스컴을 보면 정말 강인한 정신력, 대한민국 군 중에 가장 멋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늘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제가 2020년도 동창회장 취임했을 때 우리 여수에 갔을 때도 현성화를 만들어서 문경세제 일원을 다니면서 많은 자랑을 하고 고창준 장군과 둘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감사하고, 특히 우리 고창준 장군은 제가 취임해서 37사단장으로 가셨을 때 거기서 배웠고, 또 37사단장에서 상상학교 교장으로 가셨을 때도 그때도 배웠고, 거기서 또 성진을 하셔가지고
또 수도군단장으로 또 별체계단을 가셨고 수도군단장을 가셔가지고 또 대구의 이 작전 상관으로 가셨을 때도 제가 갔습니다. 늘 보면 정말로 군인다운 정신력으로 늘 군을 걱정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송설은 늘 정신을 가지고 차가운 겨울 벌판에 우뚝 서는 소나무처럼 강인한 정신력과 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또 학교생활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동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재학생들은 정말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귀한 시간을 우리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부끄럽지 않는 송선이로 성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학교에 와보니까 정말 학교가 너무 깨끗하게 잘 정리된 모습을 보고 이야 이렇게 늘 우리 재단 이사장께서 학교에 오신 지가 한 150분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가장 깨끗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길래 저도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 좋았고 그렇게 깨끗한 학습을 환경을 마련해주는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늘 재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늘 우리 두 분 마지막으로 남은 여정 잘 행복하고 축복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재학생들로 열심히 해서 화이팅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송설 90기 이정엽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방문해주신 송설 49회 김명수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을 직접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후배로서 선배님께서 걸어오신 길과 현재의 모습에 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다짐과 포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의 경험과 노력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설 90기 임남규입니다. 송설 후배들을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제44대 합동참모의장 김병수 선배님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49회 송설 졸업생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저희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선배님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공군 장교로서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경험은 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정말 큰 경험이 될 것 같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 선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이제 김명수 합참 의장님께 재단 이사장님께서 송정상을 직접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산 송설 49회 김명수 교약께서는 대한민국 군 최고 지휘관인 합동참모의장의 중책을 맡아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으로 국가 안보 수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는 모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었고 후배들에게 숭고한 귀감이 되었으며 군 동문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송설당 교육재단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8일 학교법인 송설당 교육재단 이사장 김상근. 하나, 둘, 네, 되셨어요. 학생 전체 차렷, 공수, 배례. 예, 반갑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직원 여러분, 그다음에 동문회 여러분,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송설에서 하는 이 일정이라든가 행사가 군부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알차고 짜임새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줄을 모르고 여러분하고 진솔한 이렇게 얘기 좀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라왔으니까 간단하게 소감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김천고등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충격을 처음 해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한참 생각하다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은 신념과 철학이 뭐냐? 그래서 상당히 놀랐어요. 신념과 철학이 과연 무엇이냐? 고등학생한테 묻길래 대답을 못했는데 친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백사다. 그 백사라의 의미가 뭐냐? 100백자가 아니고 위에 일자를 뺀 흰 백자를 써서 99번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1학년 같이 입학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를 봤을 때 되게 부끄럽고 과연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졸업할 때까지 사실 신념과 철학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 가서 나도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생활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준비돼서 할 수는 없지만은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이 학교에는 여러분한테 어떤 충격을 주는가, 어떤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얻을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배가 학교의 자랑이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학교의 자랑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자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공부할 때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사관학교 교장 해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스럽게 36년이죠. 36년 9개월 만에 학교를 처음 와보게 되었는데 따뜻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맞이해 주신 이제 학생 여러분, 그 다음에 교직원 여러분, 동문회 여러분, 그 다음에 재단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천고 학생들은 평소에 공수, 배례, 보통례나 정준례를 합니다.
오늘은 군에 계신 선배님들을 모신 만큼 우리 송설 후배들이 준비한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 전체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고창준 전 육구참모총장 직무대리님께 송정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성설 51의 졸업생 고창준 선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성설의 이름을 빛내오신 선배님을 직접 뵙게 되니 후배로서 존경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마음을 깊게 다지며 선배님이 걸어오신 길을 제 삶의 지침으로 삼고 싶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남긴 울림만큼 선배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한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설 92기 윤할리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김천고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군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을 지켜주시는 군인분들의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창준 선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성설의 후배로서 목표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Thank you. 네, 마찬가지로 두 분 임석하시기 전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과 고창준 선배님께서는 단상에 임석해 주십시오. 임석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까 100주년 기념 사업 수석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재단 이사장 취임한 지 3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학교를 150번 정도 방문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일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그 옛날 군에서 전방부대 사단장 온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며칠 전부터 청소하느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또 우리 교직원들도 입학 설명회 하시고 뭐 이런 거 다 바쁜데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든든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학교 손님 오실 때 이렇게 항상 깨끗한 상태로 교훈이 깨끗하게 부지런하게잖아, 그죠? 깨끗한 걸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고등학교는 전통의 명문 고등학교지만 군에서도 정말 명문 학교입니다. 군인들 이야기가 사관학교 나와서 대령만 돼도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군이 되면 출세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는 정말 출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장이 4분 나왔습니다. 16회 선배, 36회 우리 동기, 그 다음에 49회, 51회. 그 다음에 쓰리스타. 쓰리스타가 제가 알기로 육군에서 2분인가 이렇고 해군 1분. 그리고 해병대도 1분 있습니다. 그리고 투스타가 많아요. 투스타는 특수병과 법무 쪽도 있고 헌병 쪽도 있고 이게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그리고 준장들도 많고
그래 우리가 전통의 명문 학교인데 2023년 10월 29일 정확하게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날 대한민국 국군 대장 7명이 진급을 하는데 우리 김천고등학교 2분 오늘 참석하신 김명수 대장, 고창준 대장이 동시에 진급을 했어요.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지만 이 두 분이 그동안 너무 정말 1분 1초도 개인 시간 낼 수 없어서 방문 못 하시고 이제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김명수 의장께서는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아까 송정상 거기도 나왔지만 정말 탁월한 리더십으로 헌신하여 국가 안보 수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그렇게 공헌하심으로써 우리 모교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여주셨어요. 지금 고창준 대장도 마찬가지로 두 분 똑같은 건데 고창준 대장은 육군 최고 지휘관, 육군 참모 총장입니다. 아까 자꾸 직무대리 붙였는데 그거 꼬리 떼도 되는 꼬리는 떼야 되는데 오늘 계속 붙여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작전 사령관 하시면서 참모 총장도 하시고 두 분 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가 안보 수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교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는 숭고한 기감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동문들 모두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선물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송정상을 드리게 되었고 오늘 또 뜻깊은 분자리에 송정상 1호 수상자 김재수 선배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시죠. 송정상 1호 수상자입니다. 이 선배님께서 경찰이나 군인들 후배들 중에 지휘관이 되면은 기타를 선물하시는데 50대씩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대장 두 분은 두 분 선물 받으세요. 두 분. 사단장 할 때 받으시고 군단장 할 때 받으시고 또 의장님은 함대 사령관 하실 때 받으시고 또 언제 받으셨어요? 그 두 분 받으시면 우리 김재수 선배한테 기타 두 분 받으시면 대장 됩니다. 그 여러분들 잘해가지고 그 기타 선물 받으시고 그래서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을 그냥 있었던 일로 보내기는 너무 정말 딴 학교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엄청난 이거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오늘 훌륭한 선배 두 분의 길을 받으시고 영감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랑거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금년에 사관학교 1차 합격이 42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사관학교 10명 정도씩 갔는데 앞으로 많이 좀 가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드리자면은 세상의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싶은 유학을 가시거나 파견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군에서 예를 들어 국방과학이라든지 군에서 가는 그런 일반인하고 같은 길이라도 경쟁이 덜 치열합니다. 돈도 안 듭니다. 훨씬 여러분들 출세하기 편한 길이니까 사관학교 많이 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송정상, 송설 50일의 고창준,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제2작전 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의 중책을 맡아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으로 국가 안보 수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는 모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었고 후배들에게 숭고한 기감이 되었으며 동문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송설당 교육재단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8일 학교법인 송설당 교육재단 이사장 김상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건 틈새 보면. 여기 제 얼굴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보여요? 웃음이 보이죠? 예, 제가 군생활 대장까지 진급한 비결은 이 웃는 것 때문에 진급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목요일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재단 이사장님부터 또 총동문회 동창 또 동문님들 그리고 우리 재학생들 그리고 재학생 부모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환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군생활 하는 기간 내내 제가 여기서 87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삼성한학교를 가고 군생활을 하면서 지금 36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군에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난주에 9월 3일 날 예비하고 전역했습니다. 전역하기 전에는 의장님께 제가 작전 지휘를 받는 부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작전 지휘를 안 받습니다. 이제 저는 예비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의장님께서 늘 제가 이제 군생활하는 기간 내내 또 많은 도움도 주시고 힘도 많이 실어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먼저 전역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36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웃어서 제가 진급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맞습니다. 맞고 그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밑에 있는 장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직위가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였었는데 육군의 인원이 36만 명입니다. 엄청 많죠.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36만 명을 혼자 지휘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혼자 절대로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지휘할 수 없습니다. 조직 전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있는 중간 제대들이 그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이까지 오면서 제가 아까 꼭 감사드려야겠다고 말씀드린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동문, 선배 동문님들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와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격려도 해주고 민문도 해주시고 해서 여기에 이제 이 재단 이사장님도 또 지금 총동문 회장님, 전임 총동문 회장님, 또 우리 김재수 선배님 기타도 많이 주셔가지고 장병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분들이 혼자 능력이 있어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치까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김천고등학교 동문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엄청 큰 힘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군생활 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이유가 장병들도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임무 수행을 하는 내내 나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전우들입니다. 그 전우들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용어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인자무적이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또 다른 말로 풀어서 해석할 때는 어질게 행동을 하면은 대적할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질인 자, 사람이 인변의 두 이자로 해서 사람 간의 관계가 정말로 좋은 관계를 꼭 유지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토크 콘서트 할 때 또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정말로 방문을 해서 이렇게 큰 환대해 주시고 송정상까지 이렇게 수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장님 포함해서 동문회 우리 동문님들하고 그리고 재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는 동안 합참에서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더욱 완벽하게, 땅, 바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장로님들과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교감 이승민 교무부장 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여기까지 병사죠. 네, 그 다음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여기까지가 부사관입니다. 그리고 준사관이라고 해서 단일 계급 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육사 졸업을 하면 장교죠. 3학년 화이팅! 제가 해보겠습니다.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 소장 아니죠.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다 있죠. 감사합니다. 네, 봐주시는 거죠? 암기하시느라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상한학교도 갔을 때는 좀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선배들한테 굉장히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이 상한학교는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다 보면은 자꾸 이 사투리가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그 원초적인 그 고향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데 발음이 또 김천이라는 데가 발음이 약간씩 부족해요. 그렇죠. 뭔가 빨리 얘기하면은 발음이 부정확하게 이렇게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공식 석상에 갔을 때도 굉장히 그런 게 조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용어를 선택하는 문제. 그래서 제가 몇 분 얘기하면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짧게 하십니다. 짧게. 그러면 집에 가시는데 지장이 없으십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뭘 얘기하면 되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뒤에 질문 받으시고 또 답변하셔도. 네, 그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념과 철학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다 했는데 지금 얘기할 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굳이 뭐 나는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왜 존재하느냐 자존감이 있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친구는 뭐를 잘한다 뭐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고 나는 나의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잘하는 게 있으면 두 개를 합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공부만 하다 보면은 교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공부하기 너무 막 바쁘잖아요. 성적 문제라든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꾹 찾아가면 된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한 게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5, 6학년 때 결심을 했어요.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이 길을 떠나야 되겠다. 선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지금 40년 9개월이 됐는데 살아가면서 본인의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된다. 흔들린다. 인간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갈 때 뭐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신념 얘기했듯이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심해서 정도라는 용어를 썼어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충령을 진급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본, 정도와 인본. 그리고 제가 장성이 제독이 진급되고 나서는 헌신해야 되겠다 나라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졸리고 이런 것들도 있으면 참으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펼쳐준 그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면 된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끝까지 가면 된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했던 시기가 84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 41년 정도 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참 시간이 엄청 빨리 흘러갑니다. 저는 고향이 요 옆에 추풍용 고개 하나 넘으면은 황단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황단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매곡에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쭉 황단 중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추풍용 고개 하나 넘어서 김천고등학교를 왔습니다. 제가 일생 때 가장 잘한 것 첫 번째 김천고등학교 온 겁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못 봤어요. 제가 그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때도 사립학교라 가지고 여기는 원서를 내서 시험 보고 합격해야 오는 학교였어요. 40년 전에도 여러분 지금도 자사고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원서 내서 인원이 지금은 아마 더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인원이 줄어들었어. 그때 제 있을 때는 조금 여기 지금 있는 것보다 한 배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를 여기를 원서를 내서 또 합격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저도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시험을 주위에서 여기 학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90여 개의 중학교에서 원서 내서 합격하고 온 걸로 그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여기 김천에 있는 학교에 있는 중학생들도 많이 일로 들어오는데 저기 촌에 있는 데는 얼마나 몇 명이나 올까요? 얼마 안 됩니다. 올 수 있는 인원이.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때 새삼 느꼈어요. 야,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대장이 7명 있으니까 그 7명 안에 들어가려면 성적순위 7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공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탑을 반드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 자기의 어떤 기준,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항상 군생활 내내 30%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제 동기생들,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서 왔어요. 오면서 느낀 것은 아무튼 아까도 인자무적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주위에 있는 동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학생들 보면 주위에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하고 정말로 좋은 관계를 잘 맺어놓고 그렇고 졸업을 해야지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도와줍니다. 이제 군대 간다고 이제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군생활 잘하는 방법 엄청 쉽습니다. 쉬운 방법 내가 알려줄 테니까 저한테 전화만 하시면은 아니면 필요하면 뭐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저 여기 또 이제 군복 뭐 사성장군 군복 정복을 입는 날이 그렇게 이제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사진을 찍고 싶은 분이 있다면 개인 사진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올려도 됩니다. 저는 전역을 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인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명수 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님들이 이걸 하실 순 없잖아요. 이제 원래는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하고 원래 그러면 자, 여러분들 퀴즈 맞출 준비 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 퀴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썬키 하나급의 인원이 지금보다 한 3배나 되시는 것 같죠, 그죠? 다주신 분 정답 크게 해주세요. 정답이라고 합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다음 문제가 더 쉬운데 큰일인데요.
저는 준비했으니까 요거보다 쉬운 문제 하나 더 있거든요. 들어오세요. 올라오세요. 교감 선생님 그 학생 이름을 오늘 대장님 순하시됩니다. 아니 제가 군대는 안 다녀왔지만 대장님께 이대로 되나 싶은데. 예. 조금 이래 보면 위에 동창도 와 있는데 조금 바나나처럼 생겼죠. 근데 포스가 대단하죠. 저 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 의류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의류. 네, 바로 시간동영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큰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자동들 누가 있으신지 아시겠죠? 자, 정답 흔들어 보세요. 자, 정답. 아니 지금 대장님께서 못 찾고 계십니다. 어떡하죠? 이 정답을 아니 근데 자, 학생.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아닙니다. 문제가 몇 개 없어서 뭐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 찾는 것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됩니다 지금. 요 사진이 이제 요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데 아까 그 사진하고 요 사진은 거의 동일하죠. 네. 그래서 아까를 찾았으면 지금 이제 찾는다고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넘어가주세요. 네. 지금 봤으면 저 차은우 비슷하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저하고 동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요, 우리 저기 선배님도 좀 보면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잘 놀아야 그래야 군대 가서도 정말로 멋지게 잘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머리가 엄청 저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너무 막 잘 못해서 맞을 때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홍희표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재학생들 질문 또 가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재학생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8반 1번 강석훈입니다. 소대원들이 30명 정도 생기고, 그리고 중위 달고 참노를 조금 하고, 대위도 진급하면은 다시 중대장을 갑니다. 중대장은 한 120명 정도 밑에 있는 부하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했을 때는 참노를 합니다. 그 참노가 제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대대, 또 여단, 군단, 이렇게 사단, 군단, 여기에 있는 참모들까지 좀 하고, 그리고 중령을 진급했을 때는 다시 대대장을 또 나가야 됩니다. 대대장 나갈 때는 대대원이 한 500명, 작게는 한 200명에서 500명 그 사이에 병력을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령 대대장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령에서 대령을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은 대령도 마찬가지 중간에 참모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항상 참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령이 되면 이제는 여단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여단장은 저기 전방 지호편은 한 2,000명 정도의 여단 밑에 있는 부하들을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을 했을 때는 이제 장군이 됐으니까, 원스타가 됐으니까 주로 참모를 좀 이렇게 좀 하고, 필요할 경우에 지휘관도 나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나서 혹시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장님께서 미리 몇 장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예인 팬 사인회 온 느낌입니다. 이 친구 저 선생님들한테 물감 돌리는 친구.
네. 안녕하십니까. 1학년 9반 윤알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제 질문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군에 입대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군에 가서 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병사로 그러니까 용사로 입대한 인원들이 한국 국적을 가졌으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군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4천여 명이 지금 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군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5반 4번 권여진입니다. 전에는 맞이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이후에 나중에 이제 제가 군에서의 경험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하고 싶은 인원들한테 가서 강의를 좀 해주는 게 제가 희망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지금 뭐 지난주에 전역해가지고 아직 저는 직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로 가든지 필요하면은 거기서 뭐 필요하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1학년 2반 2번 곽도현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걸 보니까는 너무 심오하네. 결심과 판단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군인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국가, 국민, 장병, 안전을 확보하는 게 세 번째 그 세 개의 그 요소를 두고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동맹의 문제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근데 공부하는 게 옳은가요 그런가요? 옳죠. 그러니까 옳고 그렇다는 생각과 좋다 싫다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있을 때는 좋다 싫다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은 옳은 거와 그런 거, 그리고 좋은 거와 싫은 거. 그럼 공부는 어디에 있느냐? 느낌이 오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옳고 좋은 거가 가장 좋은 선이 될 수 있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많은 독서를 통해서 편견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편견이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이어스 될 수 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의 기준은 자기의 편견된 시각의 잣대를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모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어려울 때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충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가? 현문 현답이었습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산학교 생로를 지망하고 있는 2학년 7반 우진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김명수 합창 의장님께서 해군을 선택하신 이유와 고창준 대장님께서 육군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두 분께서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같은 선택을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군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조금 미안한 점입니다. 초를 떠나고 싶었어요. 솔직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옳지 않기 때문에 떠나서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좀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저도 해군에서 바다를 한 번밖에 못 봤는데 멀리 가서 넓은 세상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떠났었고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해군이냐 육군이냐 공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인의 길이 쉽지는 않다.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동반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가족을 희생시켜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인생의 과정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가족한테 미안해요. 40년 동안 가족들하고 가족여행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니까요. 여러분들 아까 물었죠. 작전 장교가 되면은 제가 작전 전투병과 장교인데 전투병과 장교는 집을 쉽게 못 떠나요. 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상황에 걸리면은 지금 이제 인간이 이제 헬기를 대기해놓고 바로 복귀해야 되니까 그런 대기 태세를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가족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면은 서울에서 삼성 그 뮤지엄 센터에 가서 뮤지컬을 한번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딱 보고 싶다 그래서 저녁 7시에 들어가서 봤는데 20분 봤는데 이게 긴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오려니까 극장에서 나오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안내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시면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한 15만 원 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가서 못 들어왔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가족이 영화관이나 뮤지컬 이런 데를 가면 안 합니다. 왜? 항상 그 긴장, 남편에 대한 긴장이 가족에 대한 긴장. 우리 애들도 밥 먹을 때 되면 아빠 빨리 밥 먹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같이 밥 먹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쉬운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자신이 있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낭만주의적인 생각은 옳지 않다. 현실과 낭만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 듣는데 아까 그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갑자기 확 떠올랐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 끊어서. 예, 저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급장의 대장을 진급하고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이 모습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바라볼 때 정말 부럽다, 또 멋지다, 부럽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멋진 모습이 있는 내면에는 다른 것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제가 군생활하는 기간 내내 장군 진급하고 한 7, 8년간을 생활하면서 제 양력에서 잠깐 보셨듯이 주로 지휘관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휘관이면 예전에는 녹색전장을 이렇게 여기를 차고 있었거든요. 밑에 있는 부하가 있는 지휘관은 항상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병력, 그러니까 주말이라든지 또는 그 명절에 집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항상 불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휴가를 내서 가서 식사도 이렇게 좀 대접하고 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고 이런 어떤 그 자기만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육군이 되고 싶었던 것은 예전에 어릴 때 좀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어릴 때 이제 그 싸움 이렇게 뭐 칼싸움하고 성 이렇게 그 점령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놀이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육군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다 군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다시 문학교로 또 시도로 돌아가서 군생활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건 왜? 군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큰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많은 인원들 부하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했는데 그 만나고 헤어지면서 얼마나 소중한 그 인연들을 쌓았는지 정말로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대 가신다고 하니까 가서 멀찍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학생 2명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사관학교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송설 90기 이정엽입니다. 저는 합동참모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생활을 해오시면서 이제 리더로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으셨을 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또 그 극복했던 경험이 이제 리더로서의 그런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군생활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런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 예비 사관 생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작전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작전을 시행할 건가 말 건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할 때 저는 작전장이니까 지휘관으로서 결심할 때 고도고를 결정해 나가는 이런 문제에서 성공과 실패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는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생명을 위협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작전을 이제 결심해 나갈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어렵다기보다는 판단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실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것을 섭취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는 지식을 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지혜의 창출이다. 지혜를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지혜 속에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참모들은 권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얘기, 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모는 판단하고 지휘관은 결심한다. 참모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레드팀에서부터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오면은 지휘관은 그 중에서 종합을 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까 결심하는 거죠. 그 결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했을 때 안 갈 수도 있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도 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과 지식 속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책 속에 이런 게 있죠. 나폴레옹 여러분들 많이 있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같은 책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26살에 장군이 돼요. 근데 28살에 이탈리아군을 통솔해요. 지휘해요. 그 당시에는 통신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휘해서 승리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이에서 조금만 더 들면은 국가를 통솔할 수 있는 수준이 없다. 그것을 키워낸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는 경험, 그리고 지식의 축적, 거기에서 자기가 해나가는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든지 해라.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안 중요한 게 없다. 경험은 인생을 통해서 많이 해본 사람이 얻는 것이 더 많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기회는 새로 주어진 기회의 보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돌아온 길은 보이지만은 가야 될 길은 당신이 선택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뭐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문사관학교 2차 시험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 3학년 4반 25번 임남규입니다. 네, 저는 고창준 장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제 군 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운 결정과 위기 상황에 직면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흔들림 없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장군님만의 리더십 원칙이나 철학이 궁금하고 특히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젊은 리더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청 그 질문의 내용이 심오합니다, 진짜.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결정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계급이 높아지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이게 필요합니다. 사리분별 능력, 결단력, 직관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가시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항상 안개가 늘 끼어 있어요. 잘 보이지 않고 보이는 부분들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쭉 진행되면서 어떤 상황 평가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지휘관이 다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의장님은 아마 우리 군 전체를 다 통솔하기 때문에 더 큰 어떤 고뇌라든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사리분별 능력, 통찰력, 직관력, 결단력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누가 가르쳐주질 않더라고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은 딱 찾을 수 있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책밖에 없어요. 독서밖에 없어요. 독서를 많이 하시면 그러면은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그것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어떤 결심이라든지 통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직접 경험을 해서 하는 시간은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괜찮은 양서
만약에 지금 군인이 되신다고 하니까 의장님 나폴레옹, 이순신 장군 뭐 해서 한 10여 명의 자기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에 대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길, 이런 부분들을 쭉 자기가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은 그 책에는 한 40년 이상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40년짜리가 예를 들어서 10번이 된다, 또 10사람이 된다 하면 400년이에요. 100사람이 된다 이러면은 4000년이거든. 다른 사람의 인생을 4000년 살아서 보면은 자기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수월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맨 마지막에 예측 불가능한 리더들이 지금 현재 가져야 될 상황, 이런 어떤 중요한 덕목, 이건 제가 또 좋아하는 용어가 그 손자병법에 그 장군의 덕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장군의 덕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 신, 인, 용, 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지혜로운 그러니까 간부가 되라, 장군이 되라. 또 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인, 멋진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된다. 용기, 도덕적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한 거. 이 엄한 거는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엄하게 해가지고 뭐 힘들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부하들한테는 따뜻하게 봄바람처럼 대하고, 그리고 본인한테는 가을의 새빨처럼 진짜로 냉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마 군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정말로 리더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 하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두 대장님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군 이야기, 그 다음에 몰랐던 본인만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꿈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계기를 되었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김명수 학창회장님, 고창준 대장님과 함께하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례를 한번 하고 끝낼까요? 차렷, 제가 죄송하니 보정하겠습니다. 자, 차렷! 정례! 예, 감사합니다. 네, 대장님은 아직 내려오지 마시고요. 자, 저희 동영상도 있으니까 김천구 하면 다 같이 우리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김천구! 화이팅! 사만대처 김천구를 황악산 밑에 우뚝 솟아 그나큰 집 우리의 목욕, 우리들의 마음과 몸이 배우는 포부, 그 이상의 새로운 일 현실이 주장, 매력 깊고 자랑 많은 무궁화 동산, 아름다운 마음의 씨 가신 배 없다, 굳세 거라 송설하고 즈은 선도들, 할 일 많은 우리 앞에 희망을 찾네. 저것 봐라 낙낙장송들이 부르르, 화살 속 맘의 고향 우리의 목욕, 들면하며 하구들은 밟아들어도 한 가지로 맘에 새긴 이상
네, 모두 감사합니다.